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자가격리자가 격리 중에 증상이 나타난 뒤 양성으로 최종 확진됐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또 나오지 않을까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에서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절반 정도는 무증상 감염으로 조사됐습니다.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만큼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 등 방역 지침 준수가 필요합니다. 확진자들이 한꺼번에 급증하자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속도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의 동선 공개가 늦어지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모든 공사립 유치원이 오늘부터 17일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코로나19가 이번에는 어린이집까지 번졌습니다. 10세 미만 아이들이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 광주시가 해당 어린이집 원생들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또 1차 검사에서는 음성이었다가 자가격리 중에 확진되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어 자가격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남궁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의 코로나 확진자가 어린이집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광주 동구 다솜 어린이집에 다니는 남매로 금양 오피스텔 확진자와 접촉한 110번째 확진자의 외손주들입니다. 광주시는 동구청에 이동식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 해당 어린이집 원생 50여 명과 가족, 교사 등을 대상으로 긴급 코로나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어제 추가된 확진자는 2명으로 신규 확진자의 수는 다소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자가격리 기간 중에 확진 판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곡 중앙교회 신도인 116번째 확진자는 전수조사 땐 음성이 나왔다가 자가격리 중 증상이 발현돼 코로나19 확진자가 됐습니다. 자가격리 도중 7월 4일 토요일에 발열 증상이 있어서 북구보건소에 방문을 하여 선별진료소 검사한 결과 양성 통보를 받았고 방역당국은 이에 따라 1,000명이 넘는 자가격리자들에게 일일이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확진자가 많은 북구에는 자가격리 관리센터를 설치해 격리자들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절반 가까이가 무증상 감염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방역당국이 이 점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계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광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80명을 넘기는데 불과 열흘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빠른 속도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코로나19는 광주 공동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발열이나 인후통 등의 뚜렷한 증상 없이 양성 판정을 받게 되다 보니 누구든 확진자가 되고 의도치 않은 전파자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최근 열흘 사이에 발생한 80명 남짓 되는 광주의 확진자 가운데 50% 가까이가 무증상자로 분류됐습니다. 무증상을 통해서도 확진자로 이제 우리가 규정을 할 수 있다 보니까 한 명의 감염자가 그 다음에게 전파하는 그 시일을 빨리 진행시킬 수 있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유전자 염기서열 변형을 거듭하면서 그 전파력은 초기보다 훨씬 더 강력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무증상이거나 경증 환자가 많아지면서 확진자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한 전파가 진행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어디로부터 감염됐는지, 집단 연쇄 감염이 터졌을 때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 방역당국의 혼선이 거듭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먼저 발병했느냐에 따른 시간적인 선후관계를 가지고 그 감염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전파됐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그 부분은 조사를 해서 갈수록 빠르고 조용하게 전파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바로 내 집 앞까지 찾아왔다는 방역당국의 경고가 결코 엄포로 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광주 지역 공사립 유치원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시교육청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유아들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립 유치원 284곳에서 오늘부터 오는 17일까지 원격 수업이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구 지역의 특수학교와 초중고등학교는 예정대로 오는 12일까지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다른 구에서는 순환제, 축소 등교가 15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광주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가 방문 판매 시설이 있는 금양 오피스텔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금양 오피스텔 방문자들과 대전과의 연관성도 뚜렷해지고 있어 감염 경로 파악에 속도가 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말 광주에서 처음 확진자가 나온 광륵사. 신도들이 집단 감염된 광주 사랑교회와 여기서 파생된 요양원, 그리고 최근에는 일곡중앙교회까지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일어난 곳들과 공통으로 연결된 장소가 드러났습니다. 광륵사와 연결된 37번째 확진자, 광주 사랑교회를 연결시킨 48번째 확진자, 일곡중앙교회에서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전북 28번째 확진자가 공통적으로 금양 오피스텔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양하고 불분명하다는 특성은 있지만 그래도 광주 방역 당국이 얼마든지 관리 가능한 범위와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다. 금양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확산에 대전 방문 판매와의 연관성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광주의 확진자가 대전을 방문한 것은 물론 방문 판매와 관련된 대전의 확진자 2명도 지난달 금양 오피스텔을 찾아 여러 사람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 검사에서도 광주와 대전 확진자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유형이 동일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어디서 먼저 시작되고 누가 먼저 감염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적인 선후관계나 발병일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편 방문 판매와 관련한 광주 확진자들은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금양 오피스텔 확진자들의 동선에 포함된 또 다른 방문 판매 업체인 비트레이드와 온오프 글로벌에 대한 방문자 조사는 초기 단계고 금양 오피스텔 방문자들에 대해 자진 신고를 당부하고 있지만 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검사를 받을지는 미지수기 때문입니다.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서는 최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지만 추후에 고의나 허위로 이런 신고를 하거나 회피했을 경우는 그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대전과 금양 오피스텔 방문 사실을 은폐한 37번째 확진자를 관련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확진자가 어디를 다녔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확진자들의 동선이 너무 늦게 공개돼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113번과 114번의 확진 날짜는 7월 5일. 두 어린이의 외할머니인 110번 환자는 지난 1일부터 증상 발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상 발현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4일까지의 동선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흘 동안 얼마나 많은 곳에서 어떤 사람들과 밀접 접촉을 했는지를 알 수 없는 깜깜이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너무 확진자가 늘어났는데 동선 공개도 너무 늦게 되고 어디서 확인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좀 불안해요. 110번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한 71번의 동선이 확인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 확진 판정을 받았던 1일까지의 동선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고 71번의 감염 경로인 56번 역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의 동선이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110번 환자가 예배에 참석했던 지난달 28일이 71번과 접촉한 이후인지 아니면 이전인지를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지난달 30일 이후부터는 확진자 동선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증거된 것만 올리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게 있어요. 그렇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시간 싸움인데 그나마 동선을 알려주는 수단도 문자나 블로그에 그치고 있어 IT 기기에 익숙하지 못한 고령자들에게는 효율적인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각 장애인들에게 코로나19 상황을 전파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알 수가 없지. 이게 사람은 안 만나잖아요. 안 만나겠어요. 광주시는 뒤늦게 동선 관리를 강화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는 아파트까지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확진자가 다녀가더라도 소독 이후 이틀 뒤면 안전하다고 설명했지만 동선을 모르는 깜깜이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시민들의 불안감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시가 사회복지시설과 의료기관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진단 검사 대상은 요양원과 요양병원, 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병원 폐쇄병동 등 252곳이며 종사자 1,700명, 입소자 17,500명 등 모두 28,200명입니다. 시는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시설군인 요양원을 오늘부터 먼저 검사하고 다른 사회복지시설들은 모레부터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지역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라남도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대중교통과 음식점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고 공공기관 다중 밀집 시설은 폐쇄됐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버스 정류장. 한층 더워진 날씨 속에도 시민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버스에 오릅니다. 전남 지역 22개 시군에서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기 때문입니다. 안 끼고 오시가면 이제 끼워달라고 얘기하면서도 다음부터 이제 하나씩 주면서 다음부터 끼워달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시가면. 최근 지역 감염이 잇따르면서 전라남도는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카페와 음식점의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음료나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곤 이용객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미리 진작에 있었어야 될 일이 아닐까, 시행돼야 할 정책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그랬으면 더 조속히 끝날 일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노인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선 외부인 면회가 전면 중단됐고 박물관 등 공공기관 다중이용 시설도 폐쇄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모임은 전면 금지하고 예식장과 장례식장 등에서는 30분 이상 머물지 않도록 권고했습니다. 한편 전남 지역 초중고 29개 교는 확진자가 나온 목포 하당중 1학년 학생들을 제외하고 모두 등교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밀접 접촉한 40대 자가격리 대상자가 격리 지침을 어겨 보건당국이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지난달 28일 광주 72번 확진자와 담양의 한 마트에서 밀접 접촉한 사실이 확인돼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40대 남성 A씨가 양산동에 있는 자신의 사업장으로 무단으로 이탈했다며 A씨를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은 검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며 자가격리를 거부했고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어플 설치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5월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 중인 가운데 지금까지 마스크 미착용과 관련해 약 50건의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 서구 운천로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한 60대 승객이 탑승을 막는 버스기사를 폭행하는 등 지금까지 총 49건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형사 입건은 4건, 현장 조치 34건, 신고 취소 등이 11건입니다. 한 달 전쯤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발달 장애인 가족 이야기 기억하실 겁니다. 코로나19로 사회시설들이 문을 닫자 50대 어머니는 발달 장애인 아들을 혼자 돌보는 부담을 안아야 했는데요. 코로나19가 다시 번지는 요즘 다른 발달 장애인 가족들의 상황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광주 장애인 부모 연대 김유선 회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가 다시금 번지고 있는데요. 우리 장애인 가족들은 현재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네, 현재 우리 지역에 2주 동안 코로나가 확산됨으로 인해서 학년기의 자녀들의 경우에는 교육청의 발표에 따라서 휴교령이 지금 내려져 있고요. 네. 또 주차별로 등교를 하거나 온라인 학습들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성인 발달 장애인의 경우에는 이용시설의 기관들이 전면 휴관 상태이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긴급 돌봄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롯이 부모님들께서 양육과 돌봄을 지금 현저하게 담당하고 계셔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네, 발달 장애인 가족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 이용섭 시장과의 간담회가 있었죠. 그 이후에 또 다른 논의가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6월 11일 시장님을 통해서 간담회들을 가졌었고요. 간담회를 통해서 지속하게 광주광역시에서 발달장애인들의 정책 부분들을 신속하게 달아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5가지 긴급 제안서를 드렸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에 대한 배치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또 두 번째는 이런 긴급 상황들이나 아니면 다중 지원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 주거 모델들이 시급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과 또 장애인 가족 지원 구축 부분, 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부분하고 또 이런 다중적인 지원들을 필요로 하는 당사자들을 위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 부분들을 5가지로 그렇게 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도 뭐 더 이제 좀 충분하다고 보실 수는 없겠죠. 더 필요하신 부분들도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모델들이 먼저 시급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되어져 못했던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좀 아쉬움이 좀 남아져 있습니다. 네. 몇 년 전부터 발달장애인 종합지원 계획이 세워져 있기는 했습니다만 이 비극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정책이나 지원 어떻게 보완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무엇보다도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의 전환 모델들이 전환 부분들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졸업한 이후에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낮 시간을 조금 이용할 수 있는 다양성 있는 제도와 서비스가 마련이 되어야 되고요. 또 대안적인 주거 모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대안책으로 좀 마련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코로나19가 다시 퍼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지원이 어떤 거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돌봄에 대한 지원 체계가 제일로 시급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감염병에 대한 예방과 또 대응 매뉴얼들이 너무나 현저하게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잘 보완되어져서 부모님들이 양육에 대한 좀 돌봄들을 상시적으로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제도들이 제일로 시급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장애인 부모연대 김유선 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년 전 화력발전소 건설을 두고 주민 반발 등 논란이 일었던 해남군 화원면에 이번에는 풍력발전소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다와 맞닿아 있는 해남군 화원면의 한 마을. 2달 전 마을 앞바다에 8메가와트급 해상풍력 발전소 12기를 건립하는 사업을 산업자원부가 허가했습니다. 모두 96메가와트, 사업비 4,8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다. 올해 초 같은 마을에 65메가와트 규모의 육상 풍력 발전이 허가된 상황이어서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시작됐습니다. 생업인 농어업은 물론 주거 환경도 해치게 된다는 겁니다. 한반도는 굉장히 아름답고 경치도 좋고 좋습니다. 거기를 다 그렇게 침범해서 육상이나 해상이나 해버리면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차라리 주민을 다 이주시켜버려야지. 산자부가 해남군에 의뢰해 실시한 주민 의견 수렴 과정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찬반 인원 합계가 실제 주민 수보다 많게 집계되면서 관련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청와대와 해남군에 진정서도 제출했습니다. 해남군은 실거주자와 주민등록상 인구수의 차이가 있었을 뿐 절차에 문제는 없었고 실제 개발 행위 허가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풍력 사업이나 이것이 진행될 경우 우리 관련 군 조례에 의해서 해당 제한 사항이 있으면은 그렇게 처리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또 주민들 사이의 의견도 여전히 갈리는 상황이어서 풍력 발전소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빛가람 혁신도시에 있는 전력거래소가 낙제점과 함께 기관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한 2019년 경영 실적을 평가한 결과 전력거래소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는 D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력거래소에 대해 기관 경고 조치하고 경영 개선 계획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기관 가운데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콘텐츠진흥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 농림식품기술평가원 등 4곳이 보통 수준인 C등급을 받았습니다. 제8대 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더불어민주당 김용집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의장 단독 후보로 출마한 김용집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오늘 투표에는 재적 의원 23명이 모두 참여해 찬성 17표, 무효 1표, 기권 5표로 후반기 의장을 선출했습니다. 시의회는 오는 9일과 14일 상임위원장을 뽑는 선거를 실시한 뒤 17일까지 원구성을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전남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을 위한 체력 시험이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연기됐습니다. 전남소방본부는 필기시험 합격자 802명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17일까지 9일간 목포 실내체육관에서 가질 예정이던 체력 시험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전남소방공무원 신규 채용은 당초 지난 3월엔 필기시험, 4월엔 체력 시험을 치를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한 차례 연기된 뒤 필기시험은 치렀지만 체력 시험은 다시 늦춰졌습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을 주도한 고 장제성 선생을 추모하는 행사가 어제 광주일고한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 앞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장제성 기념사업 회장인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2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장제성 선생은 1926년 광주 고보 재학 시절 독서회 활동을 하며 학생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주의 이력 때문에 총살당했고 서운 대상에서 누락돼 왔습니다. 살균 효과도 좋고 휴대성도 뛰어난 접이형 무선 마스크 살균기 핵심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한국광기술원 바이오헬스연구센터 김자연 박사팀은 휘어지는 기판 위에 초소형 자외선, 적외선 발광 다이오드를 붙이는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기존 마스크 소독기보다 휴대하기 좋고 안전성을 보완한 형태입니다. 해당 기술은 디스플레이 전문 업체인 이안하이텍으로 이전됐습니다. 양궁 유망주 안산이 대학실업 양궁대회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안산은 지난 4일 경북 예천에서 열린 대학부 경기에서 70m와 60m, 50m와 30m, 혼성 단체전과 단체전 등 6종목에서 금메달을 땄는데요. 50m에서는 5년 전 신기록과 같은 351점을 기록했으나 10점 적중수인 골드수에서 앞서 세계 신기록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광주 비엔날레는 내년 2월로 연기됐지만 흥미로운 문화 담론들은 온라인으로 미리 접할 수 있습니다. 격월로 발간되는 온라인 저널 덕분인데요. 1호 저널 떠오르는 마음에서는 안전과 뷰티, 변신 등 3가지 기능을 지닌 마스크를 소개하는 영상 작품 멀티 마스크가 실렸고요. 광주 여성사와 관련된 에세이 세실리아 비쿠냐의 산문도 소개돼 있습니다. 곧 2호도 발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작은 더위를 뜻하는 절기소서입니다. 이 무렵에는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오늘은 여름 보양식 챙겨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절기답게 오늘부터 당분간은 광주와 전남 내륙 곳곳에서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더위도 더위지만 요즘 장마철인지라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도 더 높겠고요.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있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광주는 비는 내리지는 않겠지만 종일 구름의 양이 많겠고요. 전남 남해안 지역에서는 오전부터 낮 사이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갑작스런 비가 내릴 수 있으니까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은 20도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담양에서는 낮 기온 31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영암에서도 낮 기온 30도 보이겠고요. 곡성과 구례에서는 낮 기온 31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모레인 목요일까지는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는데요. 금요일부터는 장맛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조금 낮아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